지방과 과일을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사하신 다음에 과일 먹는 습관, 또 고기 먹은 다음에 과일 드시는 습관, 또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지방과 과일을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과일은 과연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이 두 가지 문제는 흥미롭기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건강 상식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시기가 과연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일 시기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일 시기와 당뇨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4년 6월부터 2008년 7월 사이에 중국의 성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소비와 당뇨병 유병률을 조사해 봤더니 매일 신선한 과일을 섭취한 18.8%의 사람들은 과일을 전혀 먹지 않거나 과일을 가끔 먹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3배나 적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 중 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과일을 잘 먹으면 당뇨병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일은 꼭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의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고 또 과일식 한 다음에 30분 뒤에 식사를 하시면 식사를 통해서 흡수되는 당분을 섬유질이 서서히 흡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지방질,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과일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피토케미컬이 대부분 흡수가 되지 않아서 과일 먹는 이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원장님, 당뇨 환자가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일에 당분이 많아서 당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과일 시기는 식사 30분 전에 100g 정도를 껍질째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다시 말해서 과일식으로 200g 정도를 껍질째 먹으면 대부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혈당 지수는 어느 정도 있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낮은 편이라 실제 밥이나 빵 같은 음식보다도 혈당을 훨씬 적게 올립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지수보다는 혈당 부하 지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과, 배, 파인애플, 수박 등의 과일은 당 지수보다 당 부하 지수가 훨씬 안정적이고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밥이나 현미밥은 당 부하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들의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실제로 1인분의 과일을 섭취했을 경우 당 부하 지수가 대부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도 다른 음식에 비해서 혈당을 오히려 적게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혈당 지수는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혈당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를 말하고, 혈당 부하 지수는 일회 섭취하는 식품에 포함된 실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해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박의 당 지수는 72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박 1인분을 수분을 뺀 탄수화물의 양을 계산하면 그 탄수화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 탄수화물의 양에다가 당 지수를 곱하고 이것을 100으로 나누면 당 부하 지수가 되는데, 이 계산 결과 수박의 당 부하 지수는 4.3입니다. 매우 낮은 값입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는 72입니다.
하지만 수분을 제외하면 수박 1인분인 120g에 포함된 실제 탄수화물 양은 6g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72 곱하기 6 나누기 100은 4.3, 당 부하지수는 즉 4.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박을 1인분 정도 먹어서 당을 크게 올리지는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수박 드시면 그래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수박을 단독으로 드셨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일은 대부분 드시고 나면 90분 이내에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혈당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생과일을 섭취하면 과당이 빠르게 혈류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당은 혈관막을 쉽게 통과해 세포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낮고 실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당뇨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계해야 될 것은 당뇨의 과일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육류를 통한 고지방 섭취와 견과류나 씨앗류 등을 통한 지방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다 보면 실제 체세포의 당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양결핍, 체력 약화, 호르몬 불균형, 극심한 허기, 우울증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당분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일을 섭취하면 과일의 당분은 이 혀 밑에 혈관을 통해서 일부 몸 안으로 흡수됩니다. 2단계에서는 당분이 소장의 소장벽을 통과해서 혈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는 당분이 혈류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을 빠져나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체액으로 나와서 이동하면서 각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은 당분의 이 3단계 흡수 과정을 방해합니다. 지방의 문제는 당분이 소장의 벽을 통과할 때인 2단계 흡수를 방해합니다. 소장에 지방이 많으면 당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당분이 어렵게 혈관 안으로 들어갔지만 지방이 이 당분과 인슐린의 지방막을 형성하고 또 혈관벽에 기름띠를 형성해서 당분이 혈관벽을 빠져나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이 3단계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지방 축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칸디다증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혈액 안에 지방질이 많으면 혈관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또 피로가 누적되고 당뇨병 등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당분이 혈관 벽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인슐린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에서 고지방 식단은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 책 57쪽을 보면 소고기 100g은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수치를 100g의 설탕을 먹은 만큼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치즈와 소고기는 국수나 파스타 같은 무시무시한 고탄수화물 음식보다 인슐린 수치를 더 높입니다. 햄버거 한 개 안에 들어있는 소고기나 체더 치즈 3조각은 파스타 한 접시보다 인슐린 수치를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는 모두 칼로리 대비 7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비만한 사람은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를 드실 때는 꼭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지방은 소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과일의 당은 입에 넣자마자 일부가 혀 아래의 혈류로 흡수됩니다. 당분은 위에 머무는 시간이 몇 분에서 몇십 분으로 아주 짧습니다. 위장에 몇 분 정도 혹은 몇십 분 짧게 머물고는 소장으로 이동되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30분 정도면 대부분 소화가 되고 늦어도 90분이면
소화가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90분이 지나면 올라갔던 혈당 지수가 정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방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세포에 도달하려면 12시간 내지 24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은 위장에서 여러 시간을 머문 뒤에 소장으로 내려가 림프계로 흡수가 되고도 혈루로 들어가기 전에 12시간 이상을 머뭅니다. 그래서 과일과 지방을 같이 먹든지 또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지방이 과일 흡수를 방해해 과일이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과 소장에서 썩고 마는 것입니다. 부패되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과일을 먹으려면 늦은 저녁 식사 때부터 고지방 음식이나 육류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침에 과일을 먹는다고 해도 과일의 당분이 혈류에서 지방과 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이 아직 소장이나 림프계에 머물 때 과일을 먹으면 소화불량, 더부룩함, 공복감, 고혈당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부신에서 상당한 양의 아드레날린을 방출해 췌장에서 인슐린 양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과잉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아드레날린 과잉 분비를 유도하는 1순위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과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고지방 식사로 췌장이 피로해지거나 무리를 하면 인슐린 생산이 떨어지니까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을 확 분비해서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또 많이 생산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지방의 과다 섭취는 혈당 수치를 원만하게 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고 나면 졸림 현상이 뒤따라옵니다. 스트레스나 과도한 지방 섭취가 반복되다 보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가 되어서 부신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 의욕 감소, 불안감, 과도한 수명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부신 기능이 함께 떨어지면서 잦은 소변, 갈증, 허기, 체중 감소, 무기력과 피로, 시력 감소, 상처의 악화, 감염,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신장질환 등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런 에너지원들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흡수와 순환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수치를 낮추면 당분 처리가 원활하게 되고 혈액 속에 당분이 줄어들면 혈액의 곰팡이 수치도 감소하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질병들도 개선이 됩니다. 과일을 드시면 몹시 속이 쓰린 분들이 계신데 과일이 위산을 자극해서도 그렇지만 전에 먹은 음식이 위장에 남아있으면 위산가다가 되어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과일 먹는 방법 제대로 알고 먹으면 당뇨와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과일은 당뇨를 개선시키는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꼭 식사 30분 전에 섬유질제로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섬유질 없이 당이 너무 급격하게 흡수되면서 대사장애나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거나 또 과일 식사를 통해서 대사장애를 극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저녁에 육류를 섭취하시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